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경제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 A6의 공식 출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번에 나온 이 모델은 완전 변경, 그러니까 풀 체인지 모델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우디가 팔고 있는 차들, 그러니까 Q7이나 아니면 A5 같은 모델들이 가격적인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팔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 모델들이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임박해 있는 구형 모델들로 사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완전 변경, 이 풀체인지 A6 모델의 등장이 또 굉장히 또 반갑게 느껴집니다. 8세대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또 간만에 들여온 모델답게 또 아우디가 많은 또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조금 적재적소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조금 와서 보시면 일단 전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A6가 트림이 지금 기본과 프리미엄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그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차별 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BMW의 M 패키지라든가 아니면은 벤츠의 AMG 패키지 같은 형태가 이제 기본 사양부터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이 그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아래쪽 범퍼 부분, 그리고 후면에 이제 디퓨저까지도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요즘 헤드램프를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가 얇고 길게 가져가는 게 트렌드긴 한데,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전 계약 때 이제 보셨을 그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 LED 모양이 있죠. 그 L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쪽에 데이라이트가 지나가면서 좀 더 위쪽과 아래쪽을 좀 분리해서 위에만 마치 이렇게 날렵한 눈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방사형으로 이렇게 빛이 번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좀 더 고퀄리티를 보여주긴 하지만, 국내에는 그 헤드램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달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좀 시인성이 좋은, 이게 발광이 상당히 또 선명하게 잘 되는 데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쪽이 하향등, 그리고 이쪽 라인이 이제 상향등입니다. 이제 매트릭스 LED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매트릭스 LED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고급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LED, 그냥 LED 헤드램프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예 들어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운데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헤드램프고요.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이제 쿼트로라고 이제 써져 있는 요 로고 밑에 여기가 이제 레이저 센서입니다. 반대쪽에도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각자 기능이 다릅니다. 여기는 레이더, 여기는 레이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거리를 한 25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감지하는 거고, 여기 있는 레이저는 좀 더 넓은 범위, 거리는 짧지만 좀 더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레이더에는 없지만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자체적으로 이게 클리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센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 때문에 조금 측정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됐다고 이제 아우디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우디 측은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게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안쪽에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또 상당히 어느 정도 복잡한 듯한 그런 디테일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차가 스포티하고 또 상당히 또 고급 차라는 또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간결하면서도 조금 마치 절삭된 듯한 이 평면적인 이미지를 이제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에서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기역학 계수가 무려 한 0.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런 인테이크 부분이겠죠. 여기 뒤쪽에도, 여기 안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에어 인테이크 기능이 확실하게 장식으로서 쓰이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에어 인테이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 사이드미러 부분부터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공기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드미러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바람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공기역학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실험을 거쳐서 선별해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S라인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 자체도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루프 라인과 좀 맞닿은 듯한 이 캐릭터 라인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직선 같기도 하지만 묘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뒤쪽에 가서는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인이 하나 새로 생겨서 뒤로 쭉 빠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굉장히 또 몰딩이 또 깊게 파여 있는데 이건 역시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또 상당히 고려를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와 보실게요. 휠에 대한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휠은 기본 트림에는 5 스포크 형태의 조금 단조로운 형태의 휠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프리미엄 사양에는 멀티 스포크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앞서 헤드램프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계약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많은 디자인적인 참고 자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된 형태긴 하지만 모양 자체는 그 멀티 스포크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죠. 휠은 기본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 모두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이 위에 TDI 등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는 좀 더 고급화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또 설명드렸던 그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6개월 뒤쯤에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TDI 버전에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자, 뒤쪽으로 와 보시면 뒤쪽에도 이 램프가 또 굉장히 또 멋스럽죠. 위쪽으로 이제 방향 지시등이 이제 켜지고 아래쪽에는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아마 헤드램프가 한 단계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된 만큼 아마 이 부분도 애니메이션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감해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램프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인데요. 상대적으로 램프를 가로선으로 길게 보이고 두께를 좀 얇아 보이게 하면서 좀 더 낮은 차체의 이미지는 또 주행 성능을 또 강조할 때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강조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5 TFSI 지금 현재 이 가솔린 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 가솔린이고 마력은 252 그리고 토크는 37.7 정도가 나오는 엔진입니다. 쿼트로고요. 아우디 하면 쿼트로가 가장 먼저 생산이 되죠. 그리고 밑에를 또 보시게 되면 이 머플러 부분이 멋스럽긴 하지만 가짜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제 진짜 머플러가 이제 숨어 있는 형태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적인 설명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을 보시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을 또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작은 모터가 뒤에 있고 그리고 연계되는 또 시스템이 앞에 2가지 정도 장치들이 또 있죠. 앞쪽에 특히 이제 그 왼쪽 헤드램프 쪽 방향에 있는 그 스타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충전도 가능하고 스타터도 되고 그리고 모터로서도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출발 시에 좀 정숙성을 좀 상당히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필러 부분을 또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감고 있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따로 크롬이 있지 않아서 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해놔서 창문 자체가 좀 크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다이나믹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주 큼지막하진 않지만 보통 이 정도 급에서는 이제
상당히 또 넓은 크기라고 볼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은 그 프리미엄 등급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검은색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눈에 가장 들어오는 부분이 이 센터 터널 부분이겠죠. 센터 터널이 상당히 좀 높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우디는 이제 쿼트로의 이미지가 또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높게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아우디의 특성이라고까지 또 이제 봐줘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존 에어컨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이제 통풍 시트까지 제공이 되고 뒷좌석은 그래도 열선 기능 정도는 뒤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렇게 헤드룸 그리고 이렇게 레그룸 부족함 없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 차가 전장 그리고 휠 베이스 그리고 전폭 그리고 이 위에 전고까지도 모든 덩치가 다 커졌는데요. 다만 이 휠 베이스 부분은 좀 커졌다고는 하지만 경쟁 차종인 벤츠 E클래스 그리고 BMW 5 시리즈 같은 차들과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만 좀 더 짧았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전장은 오히려 더 긴데 휠 베이스 부분만 더 짧기 때문에 주행 성능을 아마 감안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였죠.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단지 이제 숫자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안에가 지금 충분히 넓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고는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헤드룸에는 좀 더 이렇게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도 나름 잘 살려놓은 게 여기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벤트 부분이 또 이렇게 측면에 B필러 부분에 위치를 해 있죠.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무드등 부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뒤쪽까지도 이 무드등이 연결돼서 상당히 또 고급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사양이 웬만한 옵션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전면에서 설명을 했던 이 S라인 익스테리어 같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휠 사이즈 자체도 이제 18인치고 많은 부분에서 또 안전장치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기본 트림만 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차이가 이제 몇 가지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제 또 안쪽으로 오면 약간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인레이 부분이라든가 또 앞쪽에 이제 저건 앞쪽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대시보드 위쪽이 이제 가죽 재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몇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뒷좌석 고급스럽고 넓고 좋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내려서 보면 여기 컵홀더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게 내부 디테일이 좀 살아있네요. 안에 고무 패킹도 조금 남다르고, 여기는 이제 안쪽에 나름 부드러운 재질로 깔아놓긴 했지만 공간 자체가 아주 깊지는 않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스키스루가 열립니다. 스키스루 부분이 보통은 여기 구멍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넘어와서 아마 뒤에 물건을 좀 많이 이제 사용할 때는 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아마 뒤쪽 트렁크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단차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단차가 있는 게 아니군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른 그 시트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인데 사실 이게 다 넘어오고 나면 상당히 또 수평으로 또 많은 또 물건을 또 적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쪽 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아우디만의 그 나름의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우디는 과하게 울퉁불퉁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직선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안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이런 가죽 재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 안에 스티치도 굉장히 박음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뒷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레이 부분이 이제 또 소재가 바뀌어서 약간의 우드 느낌을 주는 이런 장식이 또 돼 있고요. 위아래 이제 크롬 부분도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핸들은 D컷이 아니고 그냥 동그란 휠이고요. 쿼트로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이 아우디 특유의 이 마크가 딱 눈에 들어오죠. 이 핸들 부분 역시도 안쪽에 이런
경비 부분 재질과 바깥쪽의 재질이 다르고, 또 이쪽에는 크롬, 이쪽에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당히 또 고급감을 살려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안쪽에 버튼이 좀 단순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기능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능이 또 안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가 10.1인치, 아래가 8.6인치 정도 되는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요번에 새로 추가된 또 신규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만 그만큼 밖으로 나와 있는 버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관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오토 홀드 기능 정도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여기는 스톱앤고 기능도 있는데 아마 여기 안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스톱앤고 기능을 다룰 수 있는 버튼은 따로 바깥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톱앤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좀 이제 정숙하게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는 동시에 앞에 레이더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차가 이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멈춰있던 엔진을 풀고 자동으로 또 따라가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시인성 좋게 작동을 시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은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 서라운드 뷰 기능들도 다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제 차선 조향, 기타 등등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했을 때 들어갈 만한 이제 또 웬만한 또 기능들이 다 들어 있고요. 사실 안전적으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차종입니다. 왜냐면 이게 해외 사양으로는 안전단계 3단계 등급이 이미 적용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나 아니면 우리나라 또 도로 사정을 또 고려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또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2단계까지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모든 안전 장치들이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하차 보조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내릴 경우에 옆쪽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면 여기 경보등이 이제 깜빡거리면서 이 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살뜰하게 안전을 또 챙기고 있고요. 변속기 부분은 전자식 변속기입니다. 전자식이지만 버튼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줬고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약간 제트기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만질 때도 이게 굉장히 손에 잘 잡히는 그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콘솔 박스는 보통 보기 드물게 여기 부분을 또 무광의 크롬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이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되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뭐 SD 카드나 USB 포트, 그리고 여기에서는 라이트도 나오고요. 충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핸드폰은 애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처음 연결할 때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처음 연결만 조금 불편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정면에는 12.3인치 이제 화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작네요. 이것도 이제 오늘 새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아졌나 싶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크게 볼 수가 있고요. 확대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버튼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핸들 밑에 여기 버튼이 없는 만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버튼들로 이렇게 또 사용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달려 있고요. 뭐 조그 다이얼이나 이런 부분들 뭐 나름의 고급스러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사양에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을 또 전동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또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동으로 움직이는 시트인데 7명 정도의 정보를 저장을 해놨다가 거기에 맞는 세팅 값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들어온 아우디의 A6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간만에 들어온 만큼 그 기대를 또 충분히 또 충족시켜주는 또 멋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들어올 다른 TDI 모델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며칠 뒤면 또 이 차량의 공식 시승회 현장이 또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거기에는 추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최대한 추진해서 이제 개별 시승기로 이 차를 직접 몰아보는 그런 또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가 내리려다가 잠깐 놀랐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도어 라이트도 제공이 됩니다. 깔끔하게 빛 떨어지는 걸 보니까 조금 굉장히 더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디 특유의 또 심플함이 또 느껴지는 또 이런 하차시의 라이트가 있네요.